전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병사를 일으켜 타국을 공격하려 하는 원정 전쟁이라면 하루에 천금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당시 제후국들은 전투용 수레를 1000대를 보유하였다 하여 천승의 나라라고 불렸다. 이러한 군대를 보유하고 유지하려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탄탄해야만 한다. 이 경제력을 무시하고 국방력만을 증가시키면 국가가 취하게 된다. 손자는 시계 편에서 자신을 알고 싸움을 시작하라고 했다. 자국의 경제력을 알고 군사력을 알고 원정 전쟁인지 방어 전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의 내용에서 손자는 원정 전쟁에서 펼치는 전쟁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원정을 나가는 군대는 국가의 막대한 비용이다. 그러므로 이 군대는 속전속결로 전쟁의 승부를 보아야 하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도 속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원정 전쟁이 장기전이 되어버리면 병사들이 무뎌지고 날카로움은 꺾이며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주변 제후국에서 이 기회를 틈타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 한들 수습할 길이 없다. 국벌을 여러 번 시도한 제갈량이 사마이의와 대치 중일 때 사마이의가 공격을 하지 않고 장기 방어전을 철저히 시행하자 국가의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수가 적고 보급선의 열악함을 알고 있는 제갈량은 후퇴하고 만다. 제갈량은 속전속결을 원했고 사마이의는 방어하는 장기전을 펼쳤다. 사마이의의 장기전에 말려든 제갈량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사마이의의 승리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일본군은 전쟁 초기에는 전선이 좁아 속전속결로 대단한 속도로 여탄 나라들을 점령하여 나갔으나 전선이 넓어지고 보급선이 길어지니 국가 경제력이 전쟁 비용을 받쳐주지 못했다. 그들은 원치 않았으나 결국 장기전이 되어버렸고 승부의 추는 연합군으로 기울어버렸다. 또한 속전속결 전쟁이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3차 중동전쟁이다. 전쟁 시작 후 6일 만에 끝났다고 하여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주변의 3개국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대치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일어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부는 속전속결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쟁은 6일간으로 끝나버렸으나 실상은 초기 시작 3시간 만에 끝나버렸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모든 정보 첩보전으로 공격 준비를 마무리한 이스라엘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집트 공항에 집결해 있는 이집트 공군기들을 섬멸하기 시작했다. 이후 요르단과 시리아의 공군기와 공군기지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스라엘은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탱크는 삼국보다 성능이 떨어졌으나 3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다. 삼국은 항복하기에 이른다. 이 전쟁의 결과 본영토의 6배에 달하는 새 영토를 확보하였고 이스라엘은 적국보다 18배나 적은 인명 피해를 당했고 20억 불 이상의 적국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여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또한 손자는 말한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전쟁터 인근 지역은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백성들의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하기가 어려워진다. 더 오래 장기전이 되어버리면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의 집도 가난해지며 백성들의 소득의 지하를 전쟁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고 사상자가 많이 늘어나며 수레, 소, 말, 무기의 육칼이 소실된다. 속전속결의 바탕에서 지혜 있는 장수는 병력을 2번 징집하지 않고 식량을 3번 실어오지 않고 군수품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식량은 적지에서 보급함으로 군량미는 부족하지 않게 한다.
적의 식량 한 그릇을 차지하면 자국에서 가져오는 식량의 20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말먹이도 이와 같다. 또한 손자는 전쟁을 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법을 말해준다. 장군은 적군을 죽이려면 부하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적군의 물자를 탈취하려면 먼저 탈취한 군사에게 상을 줄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수레를 탈취했다면 그 수레의 길을 아군의 길로 바꾸고 그 수레를 이용하며 포로가 된 적군은 부하에게 대우하여 아군에 편입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군은 싸우면서 더욱 강해진다. 그러므로 전쟁의 목적은 빠른 승리이지 장기전을 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수는 백성들의 생사를 맡아 다스리고 국가의 안전과 위태함을 맡아 결정하는 책임자이다. 이 작전편에 더하여 존 스티브의 이론을 하나 첨가하려 한다. 이 작전편은 손자의 고대 전쟁 이론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대폭 수용되고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속전속결 방식의 전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현대전에는 있다. 이런 경우는 타고 걸치는 한 국가가 초강대국일 때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도 본국에 타격이 가지 않는 경우다. 이 초강대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장기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적국을 촉구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손자 병법의 전쟁 이론은 어쩌면 유학적 사상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병법이라 자국의 백성뿐 아니라 타국의 백성도 이유 없이 살상하거나 그 나라의 산업을 파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병법이다. 하지만 현대전에는 이러한 동양적 정신의 바탕도 없는 전쟁이 우수하다. 어쩌면 지금 존스가 말하는 이 전쟁은 매우 잔인한 전쟁이다. 초토화시키면 거의 한 국가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 초강대국은 그 나라의 정치를 바꾼다. 그 초강대국의 유리한 정치 성향으로 강력하게 바꾸어버린다. 그리고 종교, 문화까지도 바꾸고 전쟁 전 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초토화된 국가의 경제를 초강대국의 자본이 들어와 재건하며 경제는 그 강대국의 대부분 종속된다. 장기전으로 가면서 국토가 초토화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마치 새로 태어나는 아기와 같다. 서구 유럽 열강들이 산업혁명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진출하여 이러한 현상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일어났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하며 속전속결로 빠르게 승리하는 것이 필수이며 그리고 적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아군의 것으로 만들어 싸우면 더욱더 강해지며 이러한 지혜를 가진 지도자만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손자의 지혜로운 병법 이 작전편이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Have a good time. 이어 보내드리는 존 레논의 명곡 이매진의 가사를 보내드리며 전쟁 없는 멋진 세계를 상상해보아요.